안녕하세요. 오디오 외침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홈시어터, 다른 말로는 멀티채널 사운드로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스피커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포칼 코라 시리즈, 그리고 미션 ZX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 그리고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시리즈, 이렇게 5가지 브랜드의 제품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5채널로만 구성을 했을 때에는 가장 저렴하기로는 100만 원 후반대, 2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가격으로도 멀티채널 구축이 가능하고요. 가장 비싼 매칭으로 했을 때는 300 중후반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평균 가격은 지금 300만 원이 안 되는 구성들이에요. 이렇게 5가지를 왜 홈시어터, 그리고 이제 멀티채널 사운드를 구축하는데 유리한가, 우수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멀티채널 사운드, 홈시어터 사운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음질 특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소리가 답답하거나 소리가 너무 과도하게 무겁게 재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홈시어터 사운드, 멀티채널 사운드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하이파이 오디오 사운드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면서도 극단적인 사운드를 순간적으로 재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음악 감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여성 보컬을 듣는다 그러면은 악기는 뭐 몇 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기가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오디오가 그 음악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홈시어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화가 됐든지 뭐 SF 영화가 됐든지, 또 극단적인 그 장면에 따라서는 자동차 경주, 그리고 비행기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동물이 우는 소리라든지 이런 경우들, 순간적으로 상당히 넓은 대역의 음을 답답하지 않게 스피드감 있게 확 이렇게 재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시어터 사운드가 재생하기가 오히려 난이도가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홈시어터 사운드를 제대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광대역이면서도 스피드감이 좋아야 됩니다. 저음을 들어보시면은 그 저음의 스피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음의 스피드라는 게 딱 하면은 스피드가 빠른 거죠. 근데 똑같은 저음이라고 하더라도 딱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혹은 이 재질 특성상 그 정도의 스피드를 못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질 자체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매칭되어 있는 앰프의 성능 때문에, 혹은 앰프의 성향 때문에 느리게 작동을 하는, 그러다 보면은 통제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재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스피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드가 좋아야 일단은 사운드가 정확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 해상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스피드감 있게 재생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대역의 해상력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퍼 유닛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중저음역대에서 제대로 된 해상력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중저역이 중역대와 고음역대의 해상력까지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홈시어터 사운드, 혹은 이제 멀티채널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스피드감 있는 사운드, 입체적이면서도 해상력이 좋은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피커가 유리한가? 일단은 뭐 2가지 조건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을 해라. 아무리 하이엔드급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저렴한 앰프에다 매칭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성능이 후퇴, 다운되게 됩니다. 예컨대 비행기가 하늘을 이렇게 쫙 가르는 장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색 성향이 밝은 성향이 아니고 음색성이 중저음도 약간 무겁게 재생되는, 그러면서도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쫙 가지고 아이고 비행기가 언제 올라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다다다다다 쐈어요.
그럼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속도감이 안 나오면은 그 총알이 아이고 총알이 언제 오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동이 쉬운 특성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스피커들은 음색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음색 성향 중에서도 가능하면 밝은 성향, 다른 말로는 소리가 선명하게 잘 나오는 성향인 거죠. 그런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면은 홈시어터 사운드 그리고 멀티채널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효과음, 다양한 이펙트, 그리고 다양한 채널, 이거에 대한 분리도가 아무래도 더 잘 되게 들리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더 쉽게끔 들리게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스피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칼 스피커입니다. 포켈. 프랑스 마케터를 만났더니 발음이 포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포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나 봐요. 포켈 코라 시리즈입니다. 지금 이 코라 시리즈는 정확하게는 단종이 되고요. 좀 더 세련되고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신형 코라 시리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신형은 아직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형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통틀어서 홈시어터용으로 최고의 스피커가 뭐냐?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포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역의 화려함, 스펙터클함, 광대역의 재생, 그러면서도 강력함의 재생, 이러한 특성에서 봤을 때 가격 대비 포칼을 이길 수 있는 스피커는 없지 않은가. 근데 이 코라 시리즈는 상당히 구동도 쉬우면서도 실판매를 합리적인 가격에 하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 환경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지금 이 제품은 코라 시리즈 816입니다. 816. 근데 이제 826이 되면은 키가 조금 더 커지면서 우퍼 유닛이 하나 더 늘어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33평 아파트라고 하면은 816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중고역이 좀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816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826 대비 816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스피커를 구분할 때 이 진동판의 재질이 뭐냐, 그걸 많이 따지죠. 근데 오늘 준비된 스피커들 중에서는 이 포칼 스피커와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가 금속 돔 트위터로 제작이 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은 다 소프트 돔입니다. 금속 재질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혹은 티타늄 이런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이 탑재된 스피커는 그만큼 좀 더 소리가 땡글땡글 하겠죠. 근데 소리가 좀 더 짜릿하면서도 쨍해요. 근데 다만 그만큼 구동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포칼 코라 시리즈는 원래가 네임오디오하고 같은 그룹 내 회사이기 때문에 네임오디오의 유니티 시리즈 하위 라인업하고 매칭이 아주 잘 맞게끔 만들어진 컨셉의 제품이다 보니까 구동이 쉬워요. 이 포칼 코라 시리즈는 의외로 앰프가 약해도 제작자가 의도한 사운드의 거의 대부분이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포칼 코라 시리즈가 가벼운 느낌으로 집안에서 음악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연결을 해서 유튜브 사운드나 이런 뭐 무선 재생 이런 정도로 사용하기에도 잘 나온 스피커입니다. 근데 강력하거나 극도로 짜릿한 느낌은 약간 타협을 한 스타일이에요. 상위 기종에 비해서는요. 왜냐하면 그만큼 초기 오디오 입문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소리가 쉽게 나오는 스타일로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을 고려한다면 그런 뭐 유튜브 사운드라든지 무선 재생이라든지 홈시어터 그리고 영상을 곁들이는 그런 사운드들 현대적인 소스에 상당히 잘 맞게끔 만들어진 스피커다. 그러면 바로 뒤에 이어서 모니터 오디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입문용 가격대의 스피커들만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디오적인 센스라든지 오디오적인 쾌감, 그런 에센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최고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제대로 구동이 되었을 때는 중음의 그런 짜릿함이 달라요. 가격이 좀 더 훨씬 더 비싼 중급 제품들하고 맞짱을 떠도 별로 지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의 퀄리티의 음질을 내줄 수 있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저음도 강력하죠.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저음을 내줄 수 있는 스피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홈시어터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명징함이라든지 소리의 분명함이라든지 소리의 이미징이라든지 포커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앰프도 잘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V 클래스 방식으로 만들어진 AV 리시버 중에 100만 원 미만의 AV 리시버를 매칭을 하면은요, 메가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없어요. 화살을 쫙 해가지고 탁 쐈어요. 그럼 화살이 관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관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쫙 당겨가지고 쫙 쐈는데 쫙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앰프에 힘이 없으면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정도의 앰프를 써주시면 좋다. 막간 어필을 해봅니다. 제가 포칼 스피커를 소개를 하면서 멀티 채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최강의 스피커 브랜드를 고르자라면 포칼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칼 다음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모니터 오디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실버 시리즈만 하더라도 홈시어터, 멀티채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하이엔드급까지 투자를 안 하시면서도 내가 하이엔드급 딱 언저리까지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가 구축을 하고 싶다. 모니터 오디오만한 스피커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도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이 많이 이루어졌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홈시어터에 관련된 컨텐츠로 인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매거진이 있습니다. 하이비라는 잡지가 있죠. 그 매거진이 홈시어터 쪽으로는 가장 전문적으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매거진이거든요. 그 하이비 본사에 청음실이 있는데 청음실이 한 개도 아니고 3개를 한 번에 전용 스피커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브랜드로. 그때 어떤 브랜드로 교체를 했는가? 바로 모니터 오디오로 교체를 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로. 뿐만 아니라 모니터 오디오의 이 제품은 실버 300이지만은 한 사이즈 더 큰 제품. 나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풍부하고 호방한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러면은 비용을 조금만 추가를 해서 더 큰 사이즈의 실버 500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실버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오디오 매거진 스테레오파일지에서 현재 A 클래스로 추천이 되고 있는 톨보형 스피커 중에 제일 저렴한 스피커예요. 그거 말고도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내역들을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과거에도 자주 했었고요. 근데 홈시어터용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그거는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전 세계 시장 내에서 이미 검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의 센터 스피커입니다. 센터 스피커를 구분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프론트 스피커와 동일한 사이즈의 우퍼 유닛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센터 스피커가 부피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텔레비전 앞에다가 놓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스피커 제작사들이 센터 스피커를 좀 슬림하게 제작을 합니다. 대부분이 프론트 스피커보다 한 사이즈 작은 우퍼 유닛을 사용을 해서 슬림한 센터 스피커를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능을 우선하고 싶다라면은 프론트 스피커와 동일한 사이즈의 우퍼 유닛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그렇다면은 2웨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드레인지를 직접 넣어서 3웨이 방식 혹은 2.5웨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센터 스피커인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의 이 센터 스피커, 같은 실버 시리즈인데 보기만 해도 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홈시어터용으로 좋은 스피커 라인업이 어떤 브랜드냐, 이걸 따질 때 센터 스피커가 얼마만큼 고성능의 좋은 센터 스피커를 보유를 하고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시리즈는 상당히 고성능의 동급 최고 수준의 센터 스피커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뭐 모니터 오디오만 소개하는 시간은 아닌데, 이게 원래는 애트모스용 스피커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론트 스피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은 천정으로 소리가 이렇게 딱 반사가 돼가지고 소파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혹은 뒤에 보시면은 브라켓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마치 이게 라이브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숍 같은 데 왔을 때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간편하게 그냥 설치할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벽에다 이렇게 달아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양쪽에다 이렇게 벽에다 딱 달아놓으면은 간편하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음질도 더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라운드 사운드 구축을 할 때는 이런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브우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8인치짜리 서브우퍼, 엄청 저렴합니다. 서브우퍼 입문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모니터 오디오 실버 12인치짜리 서브우퍼입니다. 저 정도 되면은 상당히 고급 서브우퍼예요. 호방하면서 양적인 사운드보다는 좀 더 질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서브우퍼들은 좀 단단하고 묵직한 저음을 지향합니다. 근데 홈시어터용으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서브우퍼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브랜드들이죠. 미국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서브우퍼들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묵직하다기보다는 일단 양쪽으로 이렇게 팍 퍼져요. 호방하죠. 그러니까 막 공간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거를 음악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프론트 스피커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감이 너무 과감하게 나오는 서브우퍼보다는 이렇게 좀 묵직하고 단단하고 밀도감이 있게 나오는 서브우퍼가 좀 더 저는 애착이 가고 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런 서라운드 스피커라든지 서브우퍼라든지 이런 센서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 브랜드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트라이앵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이 의외로 유럽 왓 하이파이즈와 유럽 영상음향협회 A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에서 출시된 이후로 계속 올해의 스피커 패키지, 스피커 세트 혹은 올해의 홈시어터 멀티채널 스피커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유럽 영상음향협회와 영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인 왓 하이파이즈에서 그것도 2년 연속 혹은 3년 연속 올해의 홈시어터 스피커, 올해의 스피커 패키지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의 일이죠. 그런데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홈시어터 혹은 멀티채널 사운드로 필요한 특성들, 그런 특성들을 이 보레아 시리즈가 다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구동 자체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앰프를 저렴하게 매칭을 하더라도 트라이앵글 스피커 고유의 특성이 더 잘 나와준다는 이야기예요. 밝은 사운드, 밝으면서도 화사한 사운드, 답답하지 않은 사운드, 호방하면서도 탄력적이면서도 탱글탱글한 저음, 이게 앰프가 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나온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올해의 스피커 패키지, 홈시어터용 스피커로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고음의 선명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포칼이나 모니터 오디오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평가를 해보기로는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가 소프트 돔 트위터이지만은 포칼 코라 시리즈와 모니터 오디오가 낼 수 있는 중고음의 선명도가 뭐 8.5점이라든지 9점이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낼 수 있는 중고음의 선명도라는 것은 한 8점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0.5점 혹은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돔 트위터가 내줄 수 있는 이 가격대 스피커로서는 가장 밝고 화사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레아 시리즈의 음질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소리에 이렇게 펼쳐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저음도 브랜드 특성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게 호방하게 재생이 되고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쫀득쫀득하면서도 호방하게 양감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역대 같은 경우는 되게 화사하고 밝으면서도 넓게 펼쳐져요. 넓게.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저 깜장색 우퍼 유닛 있지 않습니까? 저 깜장색 우퍼 유닛이 들어가는 순간 저음의 타격감이나 저음의 쫀득쫀득한 느낌, 저음이 탱글탱글한 느낌, 그런 느낌이 대폭 향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홈시어터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해지게 되는 것이죠. 프론트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BR08도 있고 BR07도 있죠. BR08은 어쩌면 이제 와피데일이나 미션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33평 아파트에서는 BR07만 하셔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의 전용 센터 스피커가 BRC1이라는 센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센터 스피커가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아요. 우퍼 유닛은 5.25인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5.25인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오디오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날렸다라고 하는 많은 수의 북시루프 스피커가 대부분 5.25인치예요. 예컨대 캐프 LS50 같은 경우가 우퍼 유닛이 5.25인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25인치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센터 스피커 가격이 되게 합리적입니다. 저렴해요. 얼마 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풀세트로 구성을 해도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프론트 스피커 가격보다 조금 더 주면 풀세트 구성이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스피커는 미션 ZX 시리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ZX3라는 제품이고요. 요즘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지금 오히려 코라 816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요. 훨씬 더 비싼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하고 비교를 해도 부피가 별로 안 밀리죠. 외부 마감은 고급 하이그로시 마감. 디자인도 이 정도면 출중하고요. 여기에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는 ZX1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북시루프 스피커예요. 그리고 ZX1이 아니더라도 이런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45도 각도로 좌우로 소리를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바이폴라형 서라운드 스피커가 전용으로 있거든요. 그 스피커도 가격이 별로 안 비쌉니다. 제가 지금 추산을 해보기로 프론트 스피커는 ZX3로 하고 전용 센터 스피커에다가 그 전용 서라운드 스피커를 사용을 했을 때 5 채널을 구성하는 가격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제가 추산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프론트 스피커 하나 사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미션 스피커가 추구하는 음색이라는 게 상당히 소리가 이렇게 이제 화사하게 이렇게 잘 펼쳐지기는 하지만은 소리를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맺고 끊는 특성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우수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이 미션 스피커가 추구하는 음색 성향이 소리가 유연해요. 소리가 유연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죠.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맺고 끊음의 통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 음악들, 뭐 재즈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보컬 음악이라든지 어쿠스틱한 악기의 음악, 이런 악기의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는 그런 유연한 특성이 하모니컬이 좀 더 풍부하고 감미롭게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홈시어터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요, 소리 자체는 상당히 밝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매칭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소스의 특성이 어떤 소스를 매칭을 했느냐에 따라서 중고음의 선명도나 밝기가 트라이앵글보다 더 밝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음색 특성이 트라이앵글은 상당히 균일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미션 스피커는 약간 뭐 들쑥날쑥 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게 들쑥날쑥 한다는 게 무조건 단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떨 때는 미션 스피커가 좀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션 스피커가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내가 홈시어터를 멀티채널로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면에다가 이렇게 메인 스피커를 두고 센터 스피커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구축을 했을 때 200만 원이 안 되니까 가격이 너무 좋죠.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컨대 모니터 오디오 제품이 좀 더 품질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로 구축을 하게 되면요, 가격대가 훨씬 더 비싸져 버리고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트라이앵글로 구축을 했을 때도 트라이앵글은 200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0만 원 가량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 스피커가 전체적인 품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가격이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피커는 와피데일입니다.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 모여져 있는 스피커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가격은 좋은데 크기는 제일 커요. 제가 와피데일 스피커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좀 대형 벽걸이 TV를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한 75인치 정도는 돼야 좀 크구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는 텔레비전에다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86인치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75인치 정도를 벽에 부착을 했을 때 기본적인 높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와피데일 12.4 같은 경우에는
TV하고 같이 양옆에 딱 놓았을 때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스피커가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통 사이즈가 저렇게 크면서도 저음이 많이 나오게 되어버리면은 통제하기가 힘들어져요.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저음이 번번거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큼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취하되 단점이 될 수 있는 저음이 벙벙거릴 수 있는 특성은 좀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는 이 중에서 제일 큰데 의외로 똑같은 앰프를 매칭해서 재생을 해보면요, 저음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면서 중음 위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좀 답답해질까, 아니면 스피커가 너무 커가지고 저음이 너무 많이 나올까,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트라이앵글 스피커 설명할 때 왓 하이파이지에서 올해의 스피커 패키지로 선정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라이앵글 스피커보다 더 오랫동안 올해의 스피커로 선정이 되고 있는 스피커가 바로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입니다.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트라이앵글 스피커보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에서 올해의 톨보이형 스피커로도 선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의 스피커 패키지로도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영국인들이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정도로 가격에 비해서 물건 자체가 좋아요. 구입하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깔래야 깔기가 힘들어요. 가격은 얼마냐? 12.4로 5 채널을 구축을 했을 때 150만 원이 안 됩니다. 150만 원이 안 돼요. 스피커를 5개를 구축을 하는데 얼마나 가격이 좋습니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요, 굳이 저 정도로 프론트 스피커가 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12.3이라고 하는 한 사이즈 작은 스피커가 있어요. 그 스피커로 구축을 하게 되면요 100 초반밖에 안 나와요. 가격이 너무 좋죠.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와피데일 12.3이나 12.4를 프론트 스피커로 사용을 하고 전용 세턴 스피커에 전용 서라운드에 이런 정도의 서브우퍼 매칭하시고 애트모스 스피커도 달고 싶다 그러면은 와피데일에도 이런 스피커가 있어요. 와피데일에도. 그럼 이런 스피커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200만 원이 안 나와요. 서브우퍼에 애트모스 스피커까지 해서 천정에서 소리가 떨어지는데 스피커 세트 가격이 200이 안 나온다. 이거 어마어마한 가성비 아닙니까? 이거는 마치 옛날에 홈시어터가 붐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에 참 조악한 품질로 나왔었던 LG, 삼성, 소니에서 나오는 대형 텔레비전 사면은 끼워주는 홈시어터 세트, 그거보다도 가격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 오디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올해의 스피커로 막 2개 타이틀, 3개 타이틀씩 거머쥐고 있는, 상을 받고 있는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스피커 라인업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다, 제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들 말고도 좋은 제품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오늘 빠진 스피커 중에 미국 브랜드가 한 2가지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브랜드들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저는 과거에도 제가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홈시어터용 스피커를 선택하더라도 음악성이라는 것을 너무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입문용 멀티채널 홈시어터용 스피커 세트들, 이런 쪽은 어쩌면은 영화 사운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스피커들보다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특히 화려한, 호방하면서도 화려한 사운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칼칼하고 소리가 심하게 날리고 심하게 양적인 사운드, 그런 사운드보다는 홈시어터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종종 발라드 음악도 듣고 종종 재즈 음악도 듣고 이걸로 종종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듣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네들보다 좀 더 홈시어터적으로 완전히 몰빵이 되어 있는 그 스피커 브랜드들은요, 저는 걔네들로 음악 듣는 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나와주니까 너무 음악에 대한 진중함이 너무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이 음악성이라는 부분,
하이파이적인 특성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멀티채널 스피커는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요즘 핫한 브랜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브랜드 중에 뭐 파인오디오 같은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파인오디오도 사실상 홈시어터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명한 브랜드, 스피커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뭐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스피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구동이 좀 어렵고 중저음이 좀 벙벙거리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감이 있고요. 또 다른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소리 성향이 과도하게 중립적이다. 그래서 스펙터클 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사운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좀 더 나은 듯하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무조건 특정 브랜드만 추천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추천해서 오늘 소개해서 뺀 이유들이 다 어느 정도는 있다. 오늘 소개를 안 했다라고 해서 그 스피커들이 나쁘다, 무조건 사지 말아라,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개를 하려면은 너무 경우 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보시는 여러분들도 혼돈스러울 수가 있다. 심지어 오늘 5가지를 소개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다,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스피커, 포칼 코라 시리즈, 미션 ZX 시리즈,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와피딜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사실상 시장 내에서 거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대도 영국 와다이파이지 및 유럽 영상음향협회에서 올해의 스피커 세트, 올해의 홈시어터 멀티채널 스피커로 선정을 했는데도 5 채널로 구축을 했을 때 뭐 100만 원대 혹은 200만 원 초반, 가격대도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은 더 저렴한 제품이 더 유리한 겁니다. 오늘은 평균 가격대 200만 원 초반, 저렴하게는 100만 원 초반에서 비싸기로는 300만 원 중반까지 해서 5 채널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스피커 라인업 5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꽤 길이가 길 것 같은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홈시어터 관련해서는 좀 더 고가의, 좀 더 성능이 뛰어난 환상적인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좀 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데 있어서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